24시간 활짝 오픈되는 청와대 앞뜰처럼 저희 돌직구쇼의 춘추관 문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김 관장이 준비한 3가지 춘추관 뉴스의 힌트를, 그 키워드를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춘추관 뉴스의 힌트. 청와대와 아사히신문, 일본 아사히신문의 마크가 새겨져 있는데 과연 뭘까요? 아사히의 오보의 유감이다.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인데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흥남철수 용사를 초청했다. 과연 대통령과 흥남철수 사건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잠시 후 공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기름값 아끼려 경유차 샀는데 특히 경유차 오너분들은 저희 돌직구쇼 춘추관의 이 뉴스를 주목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본 아사히신문과 청와대와의 상당히 지금 불편한 관계가 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아사히신문의 이 보도 때문에 청와대가 뿔이 났습니다. 어떤 보도일지 만나보시죠. 지난 24일 아사히신문의 보도입니다. 한미관계 소식통에 따르면으로 시작하는 기사인데요. 토머스 셰넌 미 국무부 차관이 지난 14일 방한 당시 미국 측이 현재 가동 중인 사드 포대 2기 외에 나머지 4기도 연내에 가동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한국 측은 명확한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 정론지로 알려져 있는 아사히신문의 보도 이후에 윤영찬 청와대 수석이 이렇게 불편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셰넌 차관이 사드 연내 배치를 요구했다는 아사히신문 보도는 오보다. 사실이 아니다. 맥케인 홀대 기사도 오보다. 연이어서 오보를 잇따라 게재한 해당 언론사에 유감을 표한다. 사실은 청와대 수석이 한 나라의 어떤 특정 언론에 대해서 오보다, 유감이다 라고 말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김근식 교수님, 일단은 이 아사히신문과 청와대 간의 이 기류가 좀 심상치 않아 보여요? 사실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면 사실은 그 대변인도 있고 그다음에 춘추관장도 있거든요. 사실 그것보다 직급이 제일 높은 대외 언론 담당하는 수석인데 그 국민소통 수석이 직접 저렇게 특정 언론 아사히신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좀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그 두 가지 지금 사건이잖아요. 지난번에 맥케인 상원의원 방한 과정에서 청와대와 면담을 요청했는데 청와대가 답을 주지 않아서 이렇게 취소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그때도 이제 청와대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아사히신문에서 이 쇠는 차관이 와가지고 한국에다가 연내 사드 배치를 좀 완료해달라 요청을 했고 한국이 이게 거부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국민소통 수석이 직접 말할 정도면 청와대가 뭐가 뿔이 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뿔이 나 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팩트 여부는 뭐 아무도 모르겠죠. 저도 알 수가 없는 거지만 그 뿔이 난 배경을 보면 지금 이번 주 한미정상회담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미정상회담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외교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꿰는 건데 이 한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사히신문의 두 가지 보도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신뢰를 좀 해치는 내용들이잖아요. 산물을 끼얹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로서 굉장히 좀 떨떠름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과연 아사히신문이 오보를 했느냐, 저 사실이 과연 어느 쪽 말이 맞느냐의 문제는 뭐 나중에 밝혀질 문제입니다만 제가 보건대 셰넌 차관이 와서 우리 당국자랑 만나서 연내 배치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있을 때 서로 간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시간에서 똑같은 대화를 해도 서로 느끼는 바가 다르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측에서는 당연히 사드 배치를 빨리 기정사실 해달라는 입장일 것이고 우리 문재인 정부로서는 일단 시간을 좀 끌어서 문제를 좀 절차를 확인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온도 차이가 아마 서로 간에 느낌과 정서를 좀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사히신문과 우리 청와대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국면인데 청와대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단 청와대의 해명과 청와대의 설명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류는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국 외교안보 분야의 최고 싱크탱크인데요. 존 햄리 소장이 저희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추가 배치를 미루는 진짜 이유를 잘 모르겠다. 워싱턴에서 수많은 질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연기에 대한 미국 언론과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외교관들이 사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일단 좀 빠지게 된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돌출적인 발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훅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사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서도 엄청나게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보입니다. 지금 이 소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더라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서 조금 배치를 지연시키겠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불쾌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사히 신문의 보도를 떠나갔고 최근에는 국내 언론에서 미 국방 관계자의 인터뷰를 따라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연내에 대한 배치를 미국이 주장하고 있고 만약에 그걸 따르지 않는다라면은 사드를 철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내용들이 진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번에 있게 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끄집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말한 것처럼 사드는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이며 지금 북한이 엄청나게 많은 도발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북한의 도발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릴 여유가 있는 것이냐를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